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오노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요구사항 확인 첫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정보처리 실기는요,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필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과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실기는 이제 과목이 아니고요. 항목, 12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개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인 요구사항 확인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실기 관련해서 전체적인 학습 방법, 합격 방법은 이제 합격 전략 강의를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 방향을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시험이 있고 이제 실기시험이 있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자, 개발자를 양성하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을 검증하는 시험이 되는 거고요. 자, 실기시험은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될 겁니다. 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 개선할 수 있느냐,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실기시험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하고 출제 기준은 동일하고요. 거의 동일하고요. 다만 필기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되고 실기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된다.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를 양성을 하는데 필기에서는 이론적인 내용, 실기에서는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현재 출제되는 실기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필기 내용이 실기에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필기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리고 실기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물론 필기를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필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은 합격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필기를 복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실 들어가시면은 먼저 필기를 학습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내용을 앞에 두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이제 실기 내용을 뒤에 배치를 해뒀어요. 그래서 필기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하시고 필기 내용을 통해서 이론적인 내용 학습을 하시고 실기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기에서는 모든 내용을 다 이제 암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용어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제가 실기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필기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에서 다루었던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용어에 대한 정의 정도, 그 정도는 정리 한번 하시고, 현재 실기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구사항 확인, 이제 항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현행 시스템 분석, 요구사항 확인, 분석 모델 확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필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에서 요구사항 확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동일한 내용들을 필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이 내용,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강의 순서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구사항 확인 설명드리고 분석 모델 확인, 자, 이 순서대로 실기 강의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한번 요구사항 확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확인,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고민할 거리가 되겠죠. 자, 요구사항을 확인을 하는데 첫 번째 할 일은 현행 시스템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A 회사에서 시스템 개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달라 이런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할 일은 A 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현행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 현행 시스템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파악을 해서 이것을 개선한 새로운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현행 시스템을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운영체제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미들웨어라든지, 자, 그런 시스템들이 있겠죠. 자, 그 시스템의 환경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발 기술 환경을
정의하는 단계. 자,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시스템은 먼저 분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구사항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나오는 것이 UML. 자, UML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요구사항 분석부터 해서 구현 단계까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UML을 이용을 해서 요구사항을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UML이 되는 겁니다. 자, UML은 필기에서도 배웠지만은 실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특강에 보면은 UML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의 들으시기 전에 자, 특강에 보면은 UML 파트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특강 들으시면은 UML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스템화, 자,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UML을 통해서 이제 분석 모델을 만들어지면 이제 검증하고, 자, 시스템화, 타당성 분석하고,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될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필기 내용들, 먼저 우선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기에서 배웠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활용,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이제 선정하는 세 번째 강의가 있습니다. 자, 이 강의도 포함을 시켜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 요구사항 확인하는 파트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강의들도 필기 내용이지만은 우선적으로 학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기 강의나 교재를 이용해서 용어 중심으로 먼저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하고 난 뒤에 자, 그 다음 이제 실기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첫 번째 할 일은 현행 시스템을 파악하는 겁니다. 현행 시스템을 파악한다는 얘기는 현행 시스템의 적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시스템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제공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다른 시스템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정보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무엇인지, 자,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을 파악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는데요. 자, 금방 말씀드렸던 정의에서 시스템의 구성, 자, 이 내용이 되고요. 자, 제공하는 기능, 자, 이 내용이 되고,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자, 이게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자,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 구성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행 시스템의 하드웨어, 네트워크 구성 현황, 자, 파악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현행 시스템 구성, 기능, 인터페이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구성 한번 보도록 하죠. 시스템 구성 파악은요, 조직의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자,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업무와 이를 지원하는 지원 업무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기관 업무가 있고, 자, 이게 핵심이 되겠죠. 기관 업무는 핵심이 되는 업무들. 자,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들,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하위, 시스템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만일 계산기라면은, 계산기에서 덧셈, 뺄셈,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것을 뜻하는 거고요. 각각의 시스템명이 어떻게 되고, 시스템의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능을 파악을 합니다. 자, 기능은요, 단위 업무별, 자, 각각의 시스템별로 해서 기능을 계층화시켜서 계층형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런 식으로 계층화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탐색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층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시스템 기능 파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주고받는 데이터의 종류, 데이터 형식, 프로토콜, 연계 유형, 주기 이런 것들이 있죠. 자, 필기에서 다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송신 시스템, 수신 시스템, 연동하는 데이터, 연동 형식, 규약, 연계 유형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행 시스템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먼저 아키텍처 이제 구성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키텍처 구성도라는 것은 기간 업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계층별로 어떠한 기술 요소를 사용하는지를 최상위 수준에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아키텍처 구성도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시가 나와 있죠. 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UX 레이어,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계층을 나눈 겁니다. 자, 기술적인 요소들을 계층별로 나누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아키텍처 구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 업무 시스템별로 해서 아키텍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간 업무, 기간 업무 가장 중요하죠. 자, 기간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들의 이제 제품명이라든지 용도라든지 라이센스 수, 자, 이런 것을 명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파악을 하면 되고요. 라이센스 적용 방식의 기준에 보시면은 뭐 사이트, 서버, 프로세서, 코어, 뭐 사용자 수, 자,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이제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트라면은 우리가 사이트를 구성을 할 때, 자, 웹사이트가 있고, 자, 모바일 사이트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적용되는 기술, 뭐 보안 관련된 기술이다. 그럼 여기에 적용이 되고, 또 여기도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라이센스 비용이 이렇게 사이트가 개수가 많아지면 그때마다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이것을 뭐 하나의 회사가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 하나의 비용만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사이트의 개수에 따라서, 혹은 구성되어 있는 서버의 개수에 따라서, 프로세서의 개수에 따라서, 그리고 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의 개수, 그리고 사용하는 이제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에 따라서 또 부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보시면은 하드웨어 구성도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각 그 구분별로 해서 시스템명, 서버의 용도가 있을 거고요. 자, 서버의 제품명이 있을 거고요. 주요 사양, 뭐 수량, 이중화 여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중화라는 것은 장애 시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서버를 구성을 할 때 A라는 서버, B라는 서버, 자, 동일한 내용인데 이렇게 이중화를 시키는 거죠. 그럼 클라이언트가 A 서버를 이용을 하다가 A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은 바로 B 서버로 해서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버 이중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 구성도 파악을 해야겠죠. 방화벽, 뭐 라우터, 웹서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치라든지 용도, 그리고 장비 제품명, 뭐 주요 사항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시스템 파악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두 번째, 개발 기술 환경 정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기술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은 운영체제, DBMS, 미들웨어, 이런 것들을 선정할 경우에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고요. 돈 주고 사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오픈소스가 있을 거예요. 자,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에 주의할 사항이라든지 저작권 관련된 정보들을 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운영체제를 말씀을 드리면, 운영체제라는 것은 사람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이것을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컴퓨터 시스템은 1과 0, 자, 이진수 형태로 해서 작동이 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자,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고, 자,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를 이제 고려를 할 때, 자,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려를 해야겠죠. 현재 구축하려는 시스템하고 맞는 운영체제를 정해야 될 겁니다. 자, 그 고려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시면은 기준이 되는 것이 가용성, 성능, 기술 지원, 주변 기기, 구축 비용. 자, 이 구분 기준에 맞도록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은 고유의
장애. 자, 장애하고 가용성하고 관련이 있죠. 자, 장애 발생 가능성. 그리고 메모리 누수. 자, 메모리 누수란 것은 메모리가 있으면은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메모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메모리가 있어야만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1이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작업을 완료를 했어요. 자, 완료를 했으면은 다시 메모리를 반환을 해야겠죠. 반환을 해줘야만 다른 프로세스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반환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수가 발생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또 발생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가용성과 관련이 있고요. 자, 보안상의 허점, 보안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버그는 없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자, 성능하고 관련된 것은 동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지, 대량의 파일 작업이 가능한지, 자, 메모리의 크기.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32비트도 있고 뭐 64비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메모리의 크기. 자, 그리고 기술 지원. 자, 안정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은 패치 파일이 제때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들끼리 정보가 공유가 되고 있는지, 오픈소스인지, 뭐 리눅스와 같은 오픈소스인지. 자, 주변 기기, 설치 가능한 하드웨어, 그리고 다수의 주변 기기를 지원하고 있는지. 자, 구축 비용, 하드웨어 비용, 라이센스 정책과 비용, 자,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 총 소유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DBMS는 여러분들 사용자하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하드디스크라든지 컴퓨터 저장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인터페이스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DB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BMS는 사용자 혹은 다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조회, 변경 이런 관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류는 뭐 오라클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고려사항은 비슷합니다. 조금 전 운영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뭐 유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미들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들웨어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제 추가 확장하여 제공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제공하지 않은 기능들, 자, 그 기능들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이제 WAS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WAS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의미를 하는 거죠. 가장 키가 되는 것은 동적이라는 것이 키가 되는 겁니다. 동적. 자, 동적인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때 WAS가 필요해요. 자, 종류는 뭐 탐캣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고려사항을 보시면은 뭐 가용성, 성능, 기술 지원, 뭐 구축 비용, 뭐 이런 각각의 구분별로 해서 내용들이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뭐 이중화는 조금 전 말씀을 드렸고, 가비지 컬렉션. 자, 쓰레기를 수집한다는 얘기인데, 쓰레기를 수집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메모리 관리 기법입니다. 가비지 컬렉션은 메모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으면은 여러 작업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반환하고 사용하고 반환하고 막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자,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메모리 공간에 조각조각 나는 경우가 있어요. 조각이 나게 되면은 이 메모리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메모리가 일정 크기 이상은 되어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조각조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처리할 수 있도록 메모리 관리하는 기술이 가비지 컬렉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냥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오픈소스. 자, 오픈소스는 오픈소스를 공개해서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는데, 라이센스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100% 공개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자 수라든지 기술의 지속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